결국 터질 게 터진 걸까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성과급 문제가 결국 고발 사태로 번졌습니다. 주주단체가 양사 대표이사와 고용노동부 장관까지 고발하면서 단순한 노사 갈등이 아니라 회사 돈을 성과급으로 배분하는 방식 자체가 법적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핵심은 성과급 액수가 아닙니다. 바로 영업이익에 연동된 성과급이 과연 노동조합의 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주주운동본부는 성과급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라 경영성과를 사후적으로 나누는 것이라며 노동법상 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5월 총파업을 앞두고 성과급 문제를 포함한 잠정합의에 이르렀는데 주주단체는 노동당국이 파업을 막는 과정에서 회사의 합의를 종용했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 때문에 김영은 고용노동부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삼성전자 전영현 부회장과 노태문 사장, SK하이닉스 광노정 사장도 배임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DS 부문 성과급 재원으로 사업성과의 약 12%를 배정하는 합의가 문제로 지목됐습니다. 주주단체는 경영진이 파업에 대한 법적 대응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회사 재산이 유출될 수 있는 합의에 서명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배분하는 구조가 쟁점이 됐습니다. 지난해에는 기본급 1000%였던 지급 상한을 없애고 이 구조를 10년간 유지하는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5년 영업이익 47조 2063억 원에 10%인 약 4조 7,200억 원을 성과급 재원으로 집행하면서 논란이 더 커졌습니다. 주주단체는 파업 압박조차 없었던 상황이라면 불가피한 양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주운동본부는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과 위법행위 유지 청구, 가처분, 주주대표 소송 등 민사 절차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즉 고발 한 번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회사의 성과급 결정 구조 자체를 법정에서 다투겠다는 겁니다. 반면 노조 입장에서는 성과급이 단순한 일회성 보너스가 아니라 실제 경영성과와 노동자의 기여를 반영하는 보상 체계라는 논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결국 앞으로는 성과급을 임금으로 볼 것인지 경영성과의 배분으로 볼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올해도 성과급 제도를 다시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사측이 성과급 일부를 주식으로 지급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면서 노조가 반발하고 있고 집중교섭에서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올해 영업이익이 27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성과급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그러면 노사 갈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주 입장에서는 회사의 이익이 주주가치로 돌아가야 한다는 요구가 커질 수 있고 직원 입장에서는 회사가 사상 최대의 실적을 거두는 만큼 성과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성과급 문제가 단순한 임금 협상을 넘어선 겁니다. 앞으로 법원이 성과급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판단할지, 고발 사건이 실제 수사와 기소로 이어질지, 그리고 이사회와 주주총회의 권한이 어디까지 인정될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이번 사건은 다른 대기업의 성과급 제도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주주단체의 주장이 법적으로 받아들여진다면 기업들은 앞으로 성과급 제도를 설계할 때 노사협상뿐 아니라 이사회와 주주총회 절차까지 더욱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존 성과급 협상 관행이 인정된다면 이번 고발은 노사관계와 주주권의 충돌을 둘러싼 새로운 논쟁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결국 지금 시장이 봐야 할 것은 누가 옳다고 단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과급의 기준과 지급 방식, 회사 이익과 주주가치, 그리고 직원 보상 사이의 균형이 앞으로 어떻게 정리될지가 핵심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표이사들이 줄줄이 고발된 이번 사태가 단순한 갈등으로 끝날지, 국내 대기업 성과급 제도의 판을 바꾸는 계기가 될지는 이제부터의 수사와 소송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흐름의 이슈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빠르게 변하는 이슈를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